네, 오늘부터 1단원 분수의 나눗셈 학습을 시작합니다. 오늘 1단원 학습에 앞서 5학년까지 배운 나눗셈에 대한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수익 5쪽을 준비해 주세요. 1번 문제입니다. 공책 14권을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 명에게 몇 권씩 줄 수 있고 남은 공책은 몇 권인가요? 자, 그러면 남은 공책을 물어보는 걸 보니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이죠. 그러면 14권을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고 했어요. 나누어 주는 거니까 어떤 셈일까요? 그렇죠. 나눗셈이에요.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면 한 명에게 몇 권씩 줄 수 있고 남는 공책은 몇 권인지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곱셈 구구를 떠올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떠올릴 수 있겠죠. 혹시라도 이 부분이 어려운 친구들은 나눗셈과 관련이 있는 뺄셈을 사용해 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14에서 14권을 3명에게 한 번, 2번 나누어 주고 3번 나누어 주고 4번을 나누어 주면 2권이 남게 되죠. 그러면 몇 권 나누어 주고 몇 권이 남는지를 찾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분수로 나타내기 문제입니다. 색칠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그럼 분수라는 거는 전체를 얼마로 나누었을 때 차지하는 양을 물어보는 거니까 전체를 몇으로 나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로 나눴네요. 그 중에서 하나, 둘, 세 칸을 차지하네요. 그러면 몇 분의 몇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여기가 전체를 의미하는 부분이니까 전체를 여기다 쓰시고요. 그 중에 부분을 분자에다 쓰시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거는 꽉 찬 하나가 있네요. 먼저 이 꽉 찬 하나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더 있습니다. 얼마큼이 더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전체를 넷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둘, 셋을 차지하는 분수예요. 그러면 1 더하기 4분의 3이죠. 그런데 더하기 기호를 날려주고 대분수로 써주시면 됩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분수는 대분수로, 대분수는 가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개념을 이용해서 먼저 살펴보면 3분의 5는 3분의 3보다 크네요. 3분의 3보다 얼마큼 더 큰가요? 그렇죠. 3분의 2만큼 더 큽니다. 그러면 3분의 3은 분모와 분자가 같으니까 1 더하기 3분의 2로 바꿀 수 있고 여기에서 더하기 기호만 빼준다면 1과 3분의 2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원리를 안다는 사람은 결국은 4분의 4가 4분의 9에 몇 번 들어간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면 곱셈 구구를 이용해서 4분의 4가 2번 들어가고 한 번이 남네요. 그죠? 그럼 4분의 4가 2번 들어가고 한 번이 남으니까 4분의 1이 한 번 남는다.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암산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답을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겠습니다. 자, 앞에 자연수 2가 있다는 얘기는 분모 6인 분수가 2개 있다는 얘기죠. 그럼 6분의 6이 2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6분의 5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끼리의 덧셈이 여기에 분자가 되겠죠. 그럼 요거 3개 다 더해서 여기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걸 다 익히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7분의 7이 3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7분의 7이 3개니까 7이 세모금이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렇게 간단히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난 처음부터도 다 암산이 됩니다 하는 사람은 바로 답을 쓰셔도 됩니다. 4번 보겠습니다. 크기가 같은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분모의 몇 배를 했나요? 네, 분모의 4, 2, 8, 2배 했습니다. 그럼 분자도 똑같이 2배 했을 때 분수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성질을 이용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분자의 몇 배 했나요? 네, 3배 했죠. 그럼 아래에도 같은 크기만큼 곱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몇 배를 했는지 알 수 없죠. 여러분들이 정해서 쓰시면 되는데 단 분자에 곱하는 수와 분모에 곱하는 수가 똑같게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5번 문제. 분수의 곱셈이네요. 분수의 곱셈은 계산하는 방법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는 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답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그냥 곱하지 않고 약분을 먼저 해주면, 이렇게 약분을 먼저 해주면, 그런 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셔도 됩니다. 둘 다 정답인데 나중에 분수의 복잡한 계산을 위해서라면 약분을 먼저 해주는 쪽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보니까 약분할 것이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바로 계산해서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대분수가 섞여 있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계산하지 않고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줘야 합니다. 앞에 위에서 배웠던 것처럼 4분의 9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해서 앞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계산 결과를 대분수로 고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분수로 나타내도 틀린 답은 아닙니다. 문제에서 대분수로 고치라는 요구는 없었죠. 그러면 가분수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초등학교에서는 대분수로 고치는 계산이 더 많이 나오니까 끝까지 계산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핵심 사항, 바로 답을 쓰려고 하지 말고 대분수를 고치는 이 풀이 과정을 꼭 남겨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단원 학습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